신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되고 난 후 외국인 유학생이나 스포츠스타 등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바빴습니다. 중국보다 전염병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국가라며 일과 학업을 내팽개치고 출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같이 의료 체계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국민들도 한국을 바이러스의 나라라며 조롱하며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강제격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험국가로 지정하여 입국 금지 나라로 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만 보게 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베트남 국민들의 이중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달리 완전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입국 전 입국 시기를 조정하고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등 한국만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으로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부 허용하며 베트남처럼 경제가 바로 바닥으로 치닫지 않도록 선진 대응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력이나 국가력, 그리고 의료 수준 등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베트남이 한국처럼 외국인의 입국을 일부 허용하면서 전염병에 대응하지 않고 완전 봉쇄를 통해서 대응한 것을 절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처럼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 통계를 보게 되면 베트남인 비율이 엄청난 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조롱 섞인 비난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이 선진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까지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총 2,181명이 입국했지만 베트남에서는 무려 8,344명이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다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서워 짐을 싸서 돌아간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외국인 유학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최악의 위기국가에서 세계 최고 모범 방역국가로 단기간에 바뀌었다고 뿌듯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거듭 심해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절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학에 경고를 내리고 대학 교직원들이 수시로 도망가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찾아가는 게 일이 될 정도로 다른 국가들보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돈을 벌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베트남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유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돈 20만 원 정도면 베트남 브로커를 통해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서류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인들에게 20만 원의 돈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정말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고 있기에 일주일만 일해도 베트남에서 한 달 월급 이상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도 우연찮게 아르바이트나 친구들의 대타 등으로 돈 버는 맛을 알아버리게 된다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도망가는 일이 다반수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페널티를 주기로 법률을 바꾸며 강경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2학기 역시 베트남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베트남을 탈출해 하루빨리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베트남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학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처럼 상황이 심각해지고 국가에 피해가 될 것 같다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국에서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격 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도 연장해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더라도 미입국 신고 특례 대상자에 향해 유학 사증 무효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나 격리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실히 확보된 경우에는 일부 입국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업이 목적인 베트남 유학생들의 경우 전혀 피해볼 것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비중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정책은 자국에서 돈벌이를 잃고 한국만을 희망으로 삼고 있던 베트남 유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홀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지방의 경우 베트남 아르바이트생들이 없는 음식점을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유학생으로 인한 확진자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전염병을 떠나서 생각해도 외국인 유학생, 특히 베트남 유학생 문제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인명, 물적 피해를 입었지만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니 오히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며 어느 나라가 후진국인지 확실하게 파악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게 있어 겉으로는 우호적이었지만 사실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국가들도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지금의 세계적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행한 베트남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전염병만 종식된다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지만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단순히 지금의 상황만 피하기 위해 강경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합리적이고도 단호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을 돈벌이 국가로 만만하게 생각하고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